평양과기대 이제 명예총장으로 네. 계신데, 얼마 전에 BBC에서 한번 그 학교 학생들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래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선을 우리 총장님께서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그 촬영을 되게 자기가 오랫동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나오네요. 네. 네. 요거는 BBC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저희 학교에. 총장님 직접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지금 좀 기술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저 강연하는 사람이. 네. 피터 드라크라고 그 경제학자. 피터 드라크? 예. 그 유명한, 예. 거기에 연구소의 지부가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한 학기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고. 그 BBC 방송에 대해서 요거는 BBC 영상이죠, 요거. 예, 요건 좀 BBC가 화질이 조금 좋네. 예, BBC가 한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찍게 됐느냐, 사실 옛날부터 올라오고 그랬죠. 영국에서는 평양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이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뭐 다들 글쎄요. 예. 청양에 있는 학생들은요, 학생들뿐 아니라 평양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통통해서 지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는데 그 사람들만 보면은 왜 우리가 쌀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골에 가면요 정말 피골이 상접한 사람도 있고 뭐 듣기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죠? 지금 500명입니다. 학부생이 400명이고 아직 졸업생은 나온 건 아니고요. 요번 5월에 나옵니다. 그 대학원생이 설립된 게 설립된 거는 이제 2009년에 저희가 개교를 했고요. 학생들은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학부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 같은 데에서 그 2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그럼 거기서 좀 선발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이나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 뭐 이과대학,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그런 데에서 학생들이 평양과기대로 오고 싶어 하면은 자기네 학교에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봐가지고 추천을 해요, 우리 학교로.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구두 시험하고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은 누가 보냐 하면은 북쪽에서 나온 과학 담당 부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우리 학교예요. 그분이 이제 북쪽의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시험을 보여가지고 거기서 학부생은 1년에 100명을 뽑고 대학원생은 첫 학기에는 50명을 뽑았는데 그 후에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학교가 1년 동안 문을 거의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김일성 100주년 그것 때문에 건설 현장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졸업을 못해서 그 후에는 한 달에 뭐 1년에 20명도 들어오고 30명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100명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근데 저 학생들이 아까 뭐 얼굴도 뭐 잘생기고 그래서 되게 무슨 최고위층 자제들 아닙니까? 글쎄요, 그 많은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학생들한테 그런 걸 안 물어보고 그저 평양에 학적부의 아버지 누구 뭐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아버지 누구 그런 거 학적부 보니까 전 쭉 성적표만 봤는데 성적만 나왔습니다. 성적은 아주 우수한 성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일례로 그 영국에 유학 간 학생 중에 하나를 지가 좀 이렇게 도와준 학생이 있어요. 그 재정적으로. 물론 뭐 지 개인 돈보다도 그 재정을 도와주는 기관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이 그 영국으로 갈 때 공항에 부모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상당히 좀 마르고 그렇게 고위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은퇴했다. 근데 나이 볼 때 한 60 좀 넘은 것 같은데 은퇴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셨냐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의 꼭 무슨 뭐 최고위층 자제만 들어오는 건 아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업은 영어로 하죠? 예, 모든 전공 과목은 영어로 합니다. 영어를 지금 영어 교재도 영어네요, 다들? 네.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부 애들은 1년 동안 영어만 배우고요. 1년 동안? 네. 대학원 학생들은 6개월 동안 영어만 배웁니다. 그 후에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어들은 아주 잘합니다.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네. 뭐 이렇게 무슨 영어 우리처럼 무슨 토플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요. 네. 처음 들어오면 그 토플과 같은 시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들어온 학생들 평균이요. 한 65점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65점이면. 65점이면? 네. 100점 만점에. 거기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학부 애들은 그 플레이스멘트 exam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명한테 그 시험을 보여서 성적순으로 4반위로 나눕니다. 25명씩.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A반. 그다음에 다른 수학 B반. 실력은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일단은 영어 수준에 따라서 왜냐면 영어를 가르칠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 너무 다르면은 가르치기가 그래서 사실 첫 해에는요 그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5명이 있었는데 원산에서 걔네들이 100점 만점에 5점을 맞았어요. 영어에. 그래서 그 영어 선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때는 김미경 총장님이 외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이 학생들을 낙제를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을 실력과 같이 만들어라. 그것이 이제 끌어올려라. 2010년 10월 달인데 그래가지고 겨울방학에 얘네들은 학교에 남아서 교수와 같이 영어를 했는데요. 2011년 봄학기에 정말 영어 실력이 다른 학생과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지방에서 들어오는 애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우리 학교에 갈 애들은 미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어 교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근데요, 외국에서 온 사람도 없고. 지금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요. 영어 붐입니다. 소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나다 사람들이니 이렇게 외부에서 중학교나 그런 데에서 영어 가르치는 그러한 기관이 많아요. 평양에도 있어요. 카나다 사람 한 12명이 와가지고. 학원이, 무슨 아카데미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아카데미죠. 영어 아카데미인데, 물론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안 받고? 네. 그 사람들은 베이징에 있는 그러한 기구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런 데서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어는 거의 안 배우고요. 영어가 제1 외국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도 또 많이 배웁니다. 북한에서 영어 중국어 하면 출세는 보장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그 영국에 유학 가려면요. 그 유럽에 유학 가려면 IELTS라고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 System이라고 영국에서 토플 비슷한 거죠. 근데 토플은 굉장히 비싸요. 보려면. 근데 IELTS는 그 선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이는데요. 한 번에 12명이 보면 10명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그리고 작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2명을 보내기, 그는 영국의 영국 정부의 쉐브론 스칼라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스칼라십으로 가는데요. 거의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죠. 풀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데 그 평양에서 이제 시험을 보였는데 그 우리 학생 둘이 다 되고 딴 데 과학원 연구원이나 다른 대학의 교수들은 떨어졌어요. 근데 총장님,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포항군대 총장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남북합작 이 대학 아기대 설립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참 하나님의 그 섭리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1990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중국 그 교육성하고
그 월드뱅크 거기에서 합작으로 지방대학 육성 프로젝트로 저를 컴퓨터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1990년 7월에 중국 연변에 그 조선족이 많은 연변에 연변대학, 그때는 연변과기대는 없었죠. 거기에서 한 달을 가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남북이 합작을 해서 물리계통에 현대물리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참석한 분이 누구냐면은 북한의 과학원의 려철기, 우리는 여철기라고 하고 그분은 려철기 그 교수인데요. 그분이 한국의 고려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여석기 교수님 동생입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나와가지고 이산가족이 됐는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정말 낙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통일될 때 문제가 많겠다. 제가 85년에서 86년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 통일 전이죠. 그때 알던 독일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통일 전에 그 동독하고 서독하고 과학기술 교류를 많이 했는데도 그 통일된 다음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비를 좀 통일되기 전에 그 갭, 그 격차를 줄여라. 그래서 제가 1990년부터 북한의 IT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과학기술부에 저걸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포항공대로 제가 왔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의 소프트웨어나 하여간 IT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북한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러다 2000년 9월에 이제 김책공대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7년,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7년 동안 그 북한의 그 PIC 평양 인포메딕스 센터, 평양 정보센터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대요. 포항공대하고. 그러고 있는데 2001년에 연길에서 김등영 총장님이 북한에서 대학을 하나 세워달라고 제안이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프로포설을 썼는데 그게 처음에는 정보과학기술대학으로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그 분야니까 좀 봐달라고. 근데 이제 그 뭐 좀 긴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왜 그 북한 그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우리가 또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비난 같은 것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도 많죠. 저를 뭐 해킹을 가르친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보로 있으면서 한국의 저 IT 교수 50명을 북에 들어가서 학생들 그건 다 잘못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보였죠. 김대중 대통령 초창기 하셨죠?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북한에,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잡는 법을 가르치자. 얘네들이 자기네 경제를 부흥시켜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 너무 부담이 안 가게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가 가르치는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고 그다음에 그 가상현실 분야인데요. 거기에 프로젝트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전부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교수들은 이제 미국인, 아까 저기 자막에 보니까 30몇 명이 미국인 교수고, 39명이 미국 국적입니다. 한국 교수가 20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동포, 해외, 그러니까 해외 동포. 우리 같이, 저같이요. 해외 동포가 60명 중에 26명이에요. 우리 저 남한에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지금은 그전에는 남한 국적도 많이 왔는데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저 한국 국적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 제자들도 와서 가르치겠다는 제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 그렇죠. 가서 가르치고 북에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한 학술 대회에도 한국 국적의 과학자 2분한테 비자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안 보내서 아이석하기도 못 왔는데요.